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좀 달아주시고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성철호 울산시장의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아무개 씨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에 수차례 변호인 접견을 요청을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절했고 또한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별건 수사였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요. 검찰 관계자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 별건이 아닌 관련 사건의 추가 수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불거졌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네. 문제가 뭐 사실은 별건 수사는 위법성은 아직 논란에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뭐 정당성 얘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건 좀 사실 애매한 경계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요거는 문제예요.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다라는 게 맞다면 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지금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있어서 범죄 혐의를 네. 이제 수사를 하다가 핸드폰을 그러니까 압수를 해서 받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범죄 혐의점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수사를 했던 건 별건으로 볼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사실은 별건이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어떤 자체적 판단인 어찌 거예요. 본다면 의도와 목적에 따른 그렇죠. 거라고 봐야죠. 시작할 때부터 다른 걸 찾기 위해서 무조건 이건 이권에서 어떤 처분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다가 발견한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성이나 위법성을 쉽게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당성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그러니까 뒤지는데 다른 건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지금 뒤지고 있는 범죄 혐의고 상관없으니까 안 할래. 안 하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얘기죠. 항상 반박이 그겁니다. 그 수사기관에서는 하다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바로 얘기를 하는 그거예요. 거거든요. 하다가 발견된 거냐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그 다른 목적으로 네. 다르게 캔 거냐. 결국 이 별건을 가르는 게 그건 그거죠. 수사기관만 알 거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문제가 모두 이제 모아서 이제 물길을 향하는 것은 인권 수사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권 TF가 꾸려졌다고요? 네, 법무부하고 대검찰청이 각각 제도 개선을 목표로 인권수사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발족하고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대검찰청은 같은 날 인권중심수사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요. 법무부 인권수사 TF는 법무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서 앞으로 이제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수사관행 개선 조치를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외부인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뭐 인권 이야기면 TF까지 꾸리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동시에 꾸린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좀 검찰청하고 법무부는 다른 조직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조직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시절부터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인데 이래서 안 되거든요. 검찰개혁 방안에서 법무부하고 대검이 거의 뭔가 그냥 경쟁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견제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오면 여기서 또 견제입니다. 이거는. 보고. 예, 같은 부서를 어떤 같은 팀을 동시에 발족한다. 인권팀을, 인권 그러니까. TF팀을. 예. 이거 사실 국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반박 안 하는데 네. 항상 다른 출신 예컨대 뭐 교수라든지 판사라든지 다른 출신이 나온다면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알아? 예. 검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보도라는 니들이 겁니까?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뭘 알길래 이걸 만드느냐? 우리가 만들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건 아닌 거고. 제가 뭐 그 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법무부가 위에 상급 기관이거든요. 그걸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조직을 만든다. 아니 그것도 사실 접근법이 말이 안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 조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꼭 검찰 출신이어야 됩니까? 예. 참. 이해가 안 돼. 네. 아무튼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그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관련해서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진정이 있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거를 이제 그 핸들링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인권감독관한테 넘겼다. 그렇죠.
했고 어제 저희가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김종민 의원은 그 인터뷰 과정에서 잠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감찰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경향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감찰부에서 이미 한 달간 수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감찰 상과로 넘어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니까 해볼까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스톱. 그게 아니라 인권감독관 이게 아니라 네. 한 달간 감찰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이쪽으로 넘겨라 이렇게 갔다라는 게 오늘 경향신문 그 보도가 맞다면요. 예. 수사를 방해한 겁니다. 예.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한 거라고 봐야 되죠. 예. 이게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혹시나 측근이라든지 검찰의 고위직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하는 것을 검찰총장의 지휘로 이걸 방해한 거로 봐야 됩니다. 네, 그 이 이게 최모 씨 맞다면요. 진정을 낸 최모 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낸 게 4월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거죠. 했는 것을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니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못하게 배당을 바꾼 거라면 못하게 한 거로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래서 SNS 올린 글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하는데 왜 뺏어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부랴부랴 입장문을 냈던 것도 그게 문제시 돼가지고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징계 시효가 도과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이게 월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정 투서 등이 접수됐다고 당연히 감찰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감찰 대상자나 혐의가 특정이 되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감찰이 개시될 수 있다. 또 이런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대검 인권부가 통상적으로 담당한다라는 뭐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징계시효는 3년이지만요. 모해 위증교사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네. 오히려 반대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만큼 인권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수사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아 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부에도 수사권이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해석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좀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금 환불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지 교육부가 나설 일은 좀 아니라는 식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응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하고 어제 이 시간에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등록금 근데 이제 교육부가 부랴부랴 이제 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이제 자체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당정 협의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1,000억이 넘는 이번 3차 추경 편성을 할 때 관련 예산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뭐 이렇게 많아. 과다 계상했다고 돌려보냈고 네. 사실상 거의 삭제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분위기가 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애당초 잡아왔던 1,000억이 넘는 금액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대학 긴급지원금으로 1,900억 원을 3차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에는 이 부분이 전혀 빠졌어요? 반영이 되어 있지 빠져 않고 있어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러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렇죠. 우회 지급이 되는 거냐 우회 지급하느냐 직접 등록금을 깎아주느냐 이 그렇죠. 부분이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돈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각 대학에 이제 직접적으로 등록금 감면으로 가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류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이고 학생들이 서비스 수요가 있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대학과 학생들이 각각 풀어야 될 문제인 거지 교육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네. 그러니까 그 명분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대학들의 원격 강의가 실제 비대면 강의보다 질이 하락했다라는 거를 국가가 일종의 공인해 주는 셈이 되는데 사실 대학 측에서는 그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있거든요. 또나 지금 등록금 부담액을 보전을 일괄적으로 해줄 경우에는 원래 저소득층에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국가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려를 표한다는 논리인데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모두가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회 지원이냐 직접 지원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시간을 늦추는
적재적소에 지금 제때 지급대리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얼마인데 꼭 네. 또 국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대학이 좀 알아서 토해내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부에 또 다른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게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용도로 원래 재정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용도를 용도 변경을 해서 그럼 되죠, 좀 사실은.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걸 또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그 국회에서 3차 추경 이제 심의에 이제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금 저희가 꼭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발을 하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조선 집권자의 특사 파견 노름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 특사 파견을 이야기를 했고 정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이제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철저히 불허했고 대단히 불쾌했다라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였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연설에 사죄와 재발 방지 다짐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또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고요. 네. 특히나 지금 북한 총참모부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를 다시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네. 접경 지역의 군사훈련도 재개를 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화력 구분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내달릴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그 대화의 문도 지금 이제 꼭 걸어 잠가 버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긴장을 최고도로 이제 끌어올리겠다 이런 네. 의지를 뭐 이제 그 분명히 좀 밝힌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전단이 이제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형이 커요. 네. 전단 부분하고 뭔가 비례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네. 결국은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한 그 근거라고 사실 전단은 그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남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이는데 아유 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 네. 어떻게 우리도 방법이 사실 없는데 네. 사실 이렇게 좀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좀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사실 원구성 협상 이후로 좀 틀어진 이후로 어제도 사실 그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 반쪽으로 열리던 도중에 속보가 나오면서 그렇죠. 급하게 이제 통일부 장관이 이석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야당의 참여를 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는데 통합당은 이제 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좀 나를 세우면서 초당적 협력은 약속하지만 아직 상임위에 등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또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빨리 들어와서 주요한 상임위에서 좀 논의를 같이 하자 이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송영길 위원장이 뭐 그 대판성계 네. 어디냐 뭐 이런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네. 프로 폭파한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글쎄요, 논란이죠. 꼭 그런 발언을 했어야 그런 되는지 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세계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관련 인터뷰를 좀 저희가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뉴스 세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